방문간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다양한 방문간호를 이용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방문간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간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임상 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재활운동, 간호처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문간호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크게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혈압과 같은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혈당 측정, 인지기능 평가 등을 시행합니다. 2. 투약관리. 약물관리 및 투약 이행관리, 투약 지도 및 교육 등을 시행합니다. 실제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 자꾸 처진다고도 하고 변비약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될지, 복약 중인 약들을 확인하다 보면 중복되는 약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을 복용하다 보면 졸림이 더 심해져서 낙상 우려 등이 심해질 수도 있죠. 3. 신체 훈련 및 재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재활 운동, 관절 굳어짐 예방, 근 손실 예방을 위해서 파킨슨이나 뇌졸중 등의 어르신들 및 와상 상태의 어르신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4. 영양관리. 일명 콧줄이라고 불리우는 비위관 튜브 교체 및 관리, 영양 상태 확인, 경관 영양 식이 제공이나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 배설관리. 소변을 일시적으로 배출시키는 단순 도뇨나 일반적인 소변줄이라고 부르는 유치 도뇨관의 교체 및 관리, 배뇨 훈련, 방광 세척, 장로 간호 등을 제공합니다. 6. 호흡기 간호. 기관지관의 객담, 흡인 및 관리, 가정용 산소 관리 등을 시행합니다. 석션기도 준비해 주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석션기는 어르신별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물품입니다. 방문간호에서 올바른 석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산소 포화도 유지가 잘 되는데도 굳이 산소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소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7. 욕창 관리. 욕창 발생 우려가 높은 와상 및 준와상 어르신들의 실제 욕창 발생 방지를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고, 실제 욕창이 발생된 분들의 욕창 드레싱을 시행합니다. 8. 상처 관리. 당뇨발이나 기타 상처가 있을 때 염증 예방을 막기 위해 드레싱을 제공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9. 감염 예방. 폐렴이나 요로개 감염, 피부 감염 등을 예방 관리합니다. 10. 통증 관리. 통증을 사정하고 관리하며 적절한 온냉요법을 설명드리고 필요시 마사지 방법도 제공합니다. 온냉요법도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르고 일단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11. 교육 및 상담. 어르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통증, 식이, 감염, 구강, 투약관리 및 보호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방문간호 시 필요한 드레싱 재료 등에 재료되는 수급자가 별도 부담하지 않고 방문간호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공하는 방문간호 물품 외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제품이 있다면 별도 구매하셔서 방문간호 시 이용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보통 방문간호 희망한다면서 영양제 등의 수액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령상 방문간호 센터에서는 영양제 등의 수액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르신 이름으로 영양제나 수액이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가 놔드릴 수는 있겠지만 방문간호 센터에서 준비는 안 됨을 알고 계시고, 만약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방문간호가 아니라 가정간호를 이용하세요. 방문간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방문간호는 방문당 시간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많이 납부한다면 6,000원에서 9,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감경 대상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적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런 본인부담금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받을 때 공단에서 발급받았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매월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반영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직권으로 본인 부담률이 변경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기저질환 한두 개 이상은 가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재활이나 소변줄, 콧줄, 욕창 등의 관리도 당연하지만 기본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2회 정도 방문관으로 이용해서 꾸준한 건강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방문관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을 때 발급받은 서류 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급여 종류의 방문간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용을 희망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하단에 기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 연락해서 방문간호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급하다고 하시면 바로 이 길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방문간호는 다른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는 달리 일종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방문간호 지시서라고 하는 의사 처방전과 비슷한 게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퇴원 전이라고 한다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간호 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와상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픽업 와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픽업을 누가 오냐면 해당 방문간호 센터에서 오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들이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도 발생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박혀있는 부분이라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방문간호 지시서는 무조건 의사 대면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료받던 아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도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면을 통해 하지, 대면하지 않고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방문간호 센터와 계약을 맺고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와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방문간호 인력은 간호사가 올 수도 있고 간호조무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모두 저 못지않은 경력을 가진 간호사만 방문 간호 인력으로 두고 있지만 센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종일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 방문 요양 관련 내용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12시간의 종일 방문 요양은 간호사가 있는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 꼭 참고해 두세요. 장기간의 가족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 있는 제도인 만큼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1, 2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모두 이용 가능하시고 3, 4등급은 치매상병이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1년에 20회까지 일반 방문요양보다 시간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시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방문간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